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4개의 열쇠. 7부 외로움. 이 강좌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부터 각종 성인병까지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주려고 연애를 하는가? 3. 좋은 배우자를 구분하는 방법.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들이여, 결혼을 하라. 좋은 여자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안 좋은 여자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집신도 제 짝이 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좋은 사람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평생을 함께 할 만한 배우자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그러운 인성, 성실성,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력.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선 본인 자신이 위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봐도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스스로를 책임질 경제력이 있고 자신을 돌볼 정도로 성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성격도 좋습니다. 게다가 내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야 이성을 만났을 때 호르몬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없으면 아무에게나 의존하게 되고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평생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2.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배우자는 평생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지 않거나 성격이 이기적인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 금주, 다이어트를 말로만 하는 사람은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이제까지 뭔가 성취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말만 화려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마무리해놓은 일이 없다면 발전 가능성이 적은 사람이라서 배우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후배, 음식점 직원 등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하기 마련입니다. 5.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결혼 생활도 잘합니다. 봉사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심성이 너그럽고 동시에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6.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성실하다고 해서 남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함께 살기에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너그러운 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본능한다는 게 뭘까요? 휴일에 심심해서 EBS 다큐프라임 남과 여를 봤는데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실험을 통해 사람들 대부분 자신의 냄새를 싫어하고 여자가 끌리는 남성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본능하는 거에 맡기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예쁜 여자를 찾아야 하나요? 무의식적으로 본능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성에게 끌리는 감정, 그리고 특정한 요건을 갖춘 이성에게 유난히 관심이 가는 호기심은 건강한 이세를 낳기 위한 진화의 산물입니다.
사람은 이성의 얼굴을 보고 건강한 이세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판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은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고 허리와 엉덩이 둘레 비율이 2대 3인 여성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면역력을 가진 이성의 채취는 향기롭게 느껴집니다. 이성에 대한 선호도는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수억 년 동안 이루어진 진화의 산물입니다. 나쁜 남자에게 끌리게 되는 심리. 외로워서 힘들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으로 도와드렸던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괴로워했고 아무나 만나서 외로움을 잊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외로움을 잊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 나쁜 남자 신드롬. 제가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안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련을 겪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상습적인 욕설과 구타로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고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평생 멍에를 짊어지고 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갚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붙잡혀 있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맥심 잡지는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여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충격적인 표지를 디자인했고 사회적으로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본능은 나쁜 남자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자그마치 100만 년 넘게 무의식에 각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 왜 여자들은 나쁜 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좋아하는 걸까요? 인류가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시작한 시기는 신석기 시대부터입니다. 구석기 시대까지는 수렵과 사냥만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등 신랑감의 요건은 두 가지, 체력과 잔인함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고양이든 사슴이든 먹을 수 있는 건 가차 없이 죽여서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남성적 매력이었습니다. 또한 호랑이나 늑대 같은 육식동물이 가까이 오면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남자가 모든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시시대의 여성들은 나쁜 남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경 문화는 불과 5,000년에서 1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더하기, 청동기 더하기, 철기 더하기, 디지털 시대를 모두 합쳐도 전체 인류 진화 과정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99% 이상이 원시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DNA에 본능적으로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3. 무의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본능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지만 머리로 안다고 해서 본능을 억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혼자 살아도 문제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나쁜 남자를 만나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군요. 어릴 때 부모님의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애정 결핍이 있거나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있거나 현재 복잡한 상황이 많아서 타인에게 의지하고 싶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안 좋은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을 불러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먼저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연애를 한다면 성공적인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을 때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의 흔한 실수. 예전에 저에게 집착하던 선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선배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없다고 말했더니 그 선배는 이제부터 선후배 사이로 지내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는데 그 후로 계속 만나자는 연락이 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스토킹 피해자들은 집착과 선의의 도움을 구분하지 못하고 스토커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제 너에 대한 내 감정은 접었어. 이제부터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자. 라는 말을 쉽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스토커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커는 소유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상대방을 원망하며 정말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못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벽한 단절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지하는 순간 가해자는 그것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에게 붙잡아 달라는 요청의 신호라고 착각해버립니다. 스토커가 만든 환상에서는 자신이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무능한 사람, 게다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뻔뻔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 방법은 단절이고 그것이 스토커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스토커는 어떻게 해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사귀면 지금 좋아하는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스토커들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힘든 이유가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중독이 다 그러하듯이 인간 중독도 빠져나오기 힘든 늪입니다. 모든 중독 요인은 멀리해야 합니다. 인간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는 행동은 담배에서 술로 갈아타는 것과 같습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힘든 이유. 외롭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괴로울까요? 사람이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류는 100만 년 넘게 진화해왔고 문명을 이룬 지는 1만 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아직까지 원시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 혼자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같이 사냥을 할 동료가 없으면 굶어야 했고 맹수가 나타났을 때 혼자서는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뇌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인류는 서로 단합했고 그 결과로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원시 시대가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외로움을 통제하려면 심리적 고통은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외로움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고 긴장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외로워서 불안하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혹은 외부에서 찾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에서 해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편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적극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외로움이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복수심의 근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학창시절 괴롭힘 당한 기억 때문에 매일 괴롭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 역시 그랬던 시절이 있었기에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병적으로 힘들어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찾으면 해결 방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복수심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복수심은 원시시대 진화의 산물입니다. 3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은 나무에서 내려온 이후부터 사냥과 수렵으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냥을 하고 또 사냥을 당하는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어느 날 원시인 3명이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2명의 원시인은 살아남았습니다. 원시인 A는 잠깐 동안 놀랐지만 금방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원시인 B는 동료의 죽음에 크나큰 슬픔을 느꼈고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호랑이에게 복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B는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의 나무 아래에 깊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바닥에 뾰족한 나무 가지를 박아놓고 구덩이 입구를 나뭇가지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위장했습니다. 며칠간 잠복해 있던 B는 호랑이가 나타나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고 호랑이를 유인합니다. 호랑이가 B를 보고 쫓아오자 재빨리 도망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뒤쫓아오던 호랑이는 구덩이 빠졌고 나뭇가지에 찔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B는 다친 호랑이를 바위와 창으로 복수합니다. 호랑이를 죽인 B는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그 후에 배우자를 만나 자식도 낳고 가정을 꾸려 나갑니다. 복수심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A는 어떻게 되었나요? 동료의 죽음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없는 A는 아무런 대비책 없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는 이 세를 낳지 못했고 용서의 유전자는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수백만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오늘날의 우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이 불문율의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좋은 대비책은 그 사람과 다시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복수하고 싶다면 법에 호소하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내가 나서서 복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수심뿐만이 아닙니다. 질투심,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분노 등등 대부분의 부정적 감정은 원시시대의 유산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타임캡슐에서 나온 생존 본능입니다. 이제부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하십시오. 1. 우선 그 장소를 벗어나야 합니다. 2. 흥분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3. 차분하게 다음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마음은 이런 불필요한 부정적 에너지를 쏟아내는가? 그 원인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은 환상에 대한 두려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